10월 20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오늘은 국토위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그제 국감은 이 지사의 완승이란 평가가 많았죠. 국민의힘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리로 배임 문제를 부각했는데요. 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돈 받은 자는 범인이고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지사는 공익 환수는 착한 설계라고 반박했는데 국민의힘 요구에 굴복했다면 500억 클럽이 됐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준다 등 예민한 표현이 들어있고 윤석열 전 총장의 이름도 등장하죠. 민주당이 내일 김웅 정점식 의원의 제명안을 내기로 한 가운데 당사자인 김 의원은 오늘 앞뒤가 다 잘린 채 보도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전두환 씨를 이렇게 평가하자 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오늘 인재 기용의 중요성을 말한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 언어가 미숙했다며 조속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마커, 신채커, 류 실장, 조멘토 그리고 정치회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그저께 경기도 국감도 그랬지만요. 오늘도 이제 속보가 많이 이제 들어올 거니까요. 정의원들과 소통하면서 또 속보도 반영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시로 또 국토위 국감 저희가 연결해서 당시 상황도 좀 알아보면서 또 상황도 정리해가면서 그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을 좀 하겠고요. 자, 그나저나 이제 류 실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름이 오늘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두환 씨 발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여당이 집중 공세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전두환 씨 옹호 논란에 대해서는 망언의 끝판왕이다, 법복 입은 전두환이다 공격을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주범은 윤 전 총장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윤 전 총장이요. 오늘 광주 전두환 씨 관련 발언 관련해서는 사과 대신에 해명을 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발언은 인재 기용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거였다면서 본인은 대학생 때 모의 재판에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SNS에 글을 올렸지만 오늘 조금 전에 또 직접 기자들 앞에서도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사과는 안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과는 안 하고 그냥 네. 맥락이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네. 전체를 다시 봐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좋습니다. 이따 주민에서 저희가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윤석열 캠프의 김경진 특보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직접 가서 사과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썼고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좀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기색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번 발언으로 혹시 좀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호남 민심이 이제 그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던데요. 자, 이따가 좀 얘기를 해보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국토위 국감 상황을 정리해 볼 건데 그 전에 현재 상황이 궁금하니까요. 잠깐 국토위 국감 현장을 연결해 보고 저희가 얘기를 이어갈 텐데, 자, 조금 전에 이제 국토위 국감이 정회됐다가 지금 이제 다시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값 수용을 당했고 그분들은 정든 터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겨난 분들 2주택지 비싸게 치르고 나서 대출을 떠나는 그 자리에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을 도와줬던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네, 정리해 주시고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 주십시오. 근데 너무 혼란스럽네요. 김은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LH가 공공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주민들로서는 그 이전에 LH가 성남시에서 저지른 악행 때문에 LH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엄청 높았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도 LH가 일방적인 횡포를 너무 많이 부려서
아시는 것처럼 LH와 충돌해서 저희가 불법 시설물 철거를 했던 것도 아마 영상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불신이 깊은 상태에서 이미 LH가 공공개발을 강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권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성남시 주도의 민간개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 LH가 시행하고 있던 것만이 아니고 가능하면 개발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적정한 보상 또는 주민들의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LH 문제는 선거가 끝난 후에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6월 28일에 공공개발을 포기해가지고 갑자기 그 민간 개발 업체들이 자기들이 민간 개발을 해서 100% 갖겠다는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LH가 포기한 상태에서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던 건 당연하지만 공공개발을 하는 것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취임한 후에 이 LH 포기한 부분에 공공개발을 했던 것이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선거 전에는 민간 개발을 추진했냐? 그것은 제 뜻은 LH가 부당한 과도한 횡포에 가까운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반발을 공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집회에도 가끔씩 갔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민간이 100% 이익을 갖는 방식의 개발을 동의하겠다는 아니었고, 아까 뭐 말씀하신 데 보니까 환지 뭐 이런 말씀하시던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의 주장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해당 지역에 주택이 꽤 있었습니다. 주택. 이런 경우는 일부는 환지 방식으로 하고 일부는 수용하는 방식으로도 일부 타협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그때 했던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잠깐만요. 네. 자, 국토위 현재 국감 상황을 좀 저희가 봤고요. 그 대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가 있었고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답변하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자, 일단 그 오늘 벌어졌던 전반적인 국감 상황을 정리해 보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이제 국감 현장을 연결해서요. 저희가 수시로 속보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보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현장도 연결해봤지만요. 이재명 지사가 출석한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 이번에도 대장동 공방이었습니다. 야권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자가 범인이자 죄인이라고 공격했고, 이 지사는 공익 환수를 설계한 건 착한 사람이라고 맞받았죠. 다만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과거 인사에 개입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국토위 국감의 주요 장면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JTBC에서 가장 빠른 저녁 종합뉴스 신혜원의 뉴스픽 5 시간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한 국토위 국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 그제 행안위 국감에 이어서 두 번째 국감 출석이죠. 1차전 행안위에서는 국민의힘에 한 방이 없었다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는데 오늘 국토위는 어땠을까요? 자, 2차전 첫 번째 픽은 바로 철벽입니다. 서울 노무현 정책으로부터 부르려는 거액의 사단계는 이재명 구속하라! 구속하라! 네, 이렇게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시위대를 뒤로 한 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청에 들어섭니다. 그제 행안위 출근길에서는 직접 마이크를 모아들고 서서 10분간 발언을 자처했었는데 오늘은 딱 수고하십니다. 한마디로 질문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자, 이윽고 오전 10시 국토위 국감에 막이 올랐죠.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부터 국민의힘을 상대로 철벽을 쳤습니다.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위한 기관 증인으로 경기도지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법률에 의해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저의 과거에 관한 일, 경기도지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 경기도지사의 업무 중에서도 국가 위임 사무 또 국가 보조 사업과 관계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제가 답을 못 드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야당의 대장동 공세에는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국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했던 건 이 지사 본인이었죠.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하지만 말씀과는 달리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도 경기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문제 소지가 없을 만한 자료들만 취사 선택해서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철벽 수비에도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대장동 관련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대신 작전을 좀 바꿨는데요. 지난 행안위 국감을 반면교사로 삼았습니다. 이재명은 일단은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서 그냥 말할 틈을 안 주고 7분 동안 내내 야단 치는 걸로. 거기 행안위원장이 민주당 사람인 건 아무도 몰랐나 보죠? 작전을 그렇게 짜고 갔대요. 그래서 원칙대로 가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그 진상규명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지사의 답변을 막판에 한꺼번에 받겠다라고 했다가 일장연설로 되치기를 당했었죠.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이 지사의 답변 시간을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증인께서 오늘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그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가급적 짧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하지만 짧게 하란다고 짧게 할 이 지사가 아닙니다. 이 질의에 맞먹는 긴 답변이 이어지자 정리하라, 왜 답변을 막느냐, 여야 설전이 오갔고요. 결국 위원장의 회심의 아이템까지 등장합니다. 진행 똑바로 하세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이 타이머를 스톱워치를 갖고 왔어요. 너무 좀 심하다 싶으면은, 너무 좀 과하다 싶으면 정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질의 내용을 뜯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픽, 쥐잡을 때로 잡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했던 것과 토건 세력을 포함한 삼각 카르텔이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은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이 9천억 다 민간업자가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군분투해서 70% 환수했다. 500억 클럽이 됐을 뻔했다. 자, 어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산명동 서일필,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하더니 나온 건 쥐 한 마리뿐이었다란 고사성어를 올렸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쥐를 잡을 때라고 했죠. 여기서 쥐는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닌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주장입니다.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참 허탈해하시고 정말 벼락 거지 됐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 국민의힘의 방해나 제도적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우리 그러자 국민의힘 무슨 소리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도 핵심 측근들에게 몽땅 이익을 가져가게 한 설계자도 모두 이재명 지사 아니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좀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신 적 없습니까?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제가 것도 묻는 아니고. 것만,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당시에. 유동규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그걸 나중에 사장 시켰잖아요. 경기.
네, 이 지사는 과거에 실무진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나는 당시에 몰랐던 일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배임을 저지른 것이라 공세를 이어갔죠.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도 시장 결제 없이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뭐라고요? 질의는 저기 뭐라고 때문에 하셨어요? 이제 못 들었어요. 지난 국감 때 초과 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유동규 듣기로는, 네, 본부장이 이거를 거절한 겁니까? 대리급 정도 되는 신참 직원이 공모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해요. 그거를 지사님, 그때 보고 그러면- 받은 게 아니고 자, 이번에 제 얘기 들으시면 답변 언론 나중에 보도를 하실 보고 시간 알게 된 드릴게요. 거예요. 그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몰랐다고 하면 그게 무능이죠.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만 하고 공격만 하고 답을 안 하면 아예 답변을 안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대선 후보 맞대결입니다. 오늘 국토위에는 정의당의 대선 후보이자 이 지사의 라이벌 심상정 의원이 출격했습니다. 앞서 심 의원은 대장동을 단군일의 최대 공익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이 지사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죠. 오늘은 면전에서 직격탄 날렸습니다.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하는 게 뭐냐? 어떻게 8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1,00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나? 의원님식으로 아니. 말씀하시면 LH공사가 토지 택지 개발해서 분양해가지고 민간업자가 분양이 아니 가능하면 잠깐만요. 아마 수십조 될 질문도 안 한 겁니다. 말씀을 왜 자꾸만 답을 저한테 좀 하십니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네, 심상정 의원은 또 돈 받은 자는 범인, 설계한 자는 죄인이라는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오히려 착한 사람이다. 부패를 설계한 쪽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맞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하는 1조 8천을 기준으로 하면은 전체 이익 중에 말하자면 75%에서 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강제 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적 목적일 때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데 저렇게 강제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이게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이거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고. 네, 이어지는 네 번째 픽은 피켓 열전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몇 차례 파행으로 몰았던 이 피켓들 오늘도 대거 등장했는데요. 앞서 보셨듯 심상정 의원은 돈 받은 자가 범인, 설계한 자가 죄인이라는 피켓을 들고 나왔고요. 이 말고도 돈 가진 자는 도둑, 설계한 자는 범인, 혹은 돈 퍼본 자는 법인, 장무라비는 그분의 측근 등등 문구도 참 다양했습니다. 도둑질을 교사하거나 도둑질 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둑질을 하라고 시킨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하죠. 도둑질 한 사람은? 그게 국민의힘입니다. 도둑질 한 사람은 이재명 아닙니까? 설계자가 범인이고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어디 이 말은 틀렸습니까? 심상정 의원님하고 똑같네요. 다릅니다. 아까 설계자 범인이라고 돼 있던데. 설계자 죄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아 그렇군요. 네. 하지만 모든 피켓 문구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아이템이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전한 적이 있는 그분, 아니 그 견인데요. 경기도 이천시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증인님, 잠깐만요. 이번에 여당 대통령 마이크 빼세요. 간사간 합의했잖아. 일로 와보세요. 간사간 합의했잖아요. 기타 그건 안 쓰기로. 저게 뭐예요? 그건 누누이 봐왔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세요.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결국 회의를 잠시 멈추게 한 강아지 인형 대똥이의 존재감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사는 오히려 민주당이 항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양두구육, 이건 국민의힘 본인들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태연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국감픽은 잠시 국토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정무위로 가볼 텐데요. 제2의 대장동으로 꼽았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관련 보고서에는 이 지사와 이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의 서명이 적혀 있는데요. 용도를 한 번에 4단계나 높인 것, 또 백현지구 사업에도 측근을 요직에 앉힌 것 등을 제2의 대장동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 백현동 사업 관련한 이 지사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국감 소식 들어가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체커의 국정감사픽 5였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재명 지사가 2번째 출석한 그런 국감이고요. 아까도 저도 이제 헤드라인 때 얘기했지만 1차 국감은 이재명 지사의 완승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또 이재명 지사도 또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런 창과 방패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대장동 의혹 관련한 이제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이 지사는 돈 받은 자가 범인이고 사실상 대장동 문제는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그런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황이 치열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공은 이재명 지사가 먼저 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인사말을 통해서 제 과거에 관한 일, 도지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면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이 지사가 먼저 국감에 나와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면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이 지사를 옹호하면서 최대한 이 지사의 답변 시간을 벌어주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의 측근 의혹이 불거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임명 절차, 그리고 대장동 의혹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지사의 말바꾸기를 문제 삼았습니다. 일단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선 김은혜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이 지사가 추가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직접 답했다. 이제 와서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하는 건 이 지사답지 않다, 배임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지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일선 직원이 조항을 건의를 했고 간부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벌회장에게 계열사 대리의 제안을 보고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장이었던 자신을 회장, 실무자를 대리에 비유한 겁니다. 또 조항 삭제가 아니라 아예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신혜원 체커가 오늘 경기도 국감 상황을, 이제 국토의 국감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니까요. 지금 현재 이제 국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얘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현장으로 가죠. 포괄적이고 구체적이고 모든 것은 행정관청의 책임이잖아요. 세부적인 것은 도시공사가 질 테고,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지휘자가 누굽니까? 민간이 책임질 일이죠. 민간이 책임질 일이 아니죠. 사업 주체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SK가 6% 투자하고 더 이상의 비율을 받는 것은 하나은행 그룹이 허용한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사업의 시작, 즉 사업의 추진 방식, 그다음에 토지 획득 과정, 그다음에 투자자 모집, 이익 배분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포괄적 책임은 누가 졌냐고 묻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해야 당연히 성남시에 벌어지는 모든 행정은 이 사업은 포괄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개발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말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돌아간 게 이 사업의 문제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네, 바로 그건데 아까 양도구육 인형처럼 그렇게 만든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게 만든 게 국민의힘이 아니죠. 성남시장 책임이지. 사업계획인가 누가 했습니까? 못하게 막은 게 국민의힘이. 못하게 막은 거는 민간 공동으로 못하게 막은 게 아니고 민간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공 개발을 못하게 막았다고 진술했죠. 국민의당이 민간 공동으로 개발하는 걸 막았습니까? 민간 개발을 강요하면서 공공 개발을 못하게 했고, 민간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도 적자난다고 못하게 한 게 바로 국민의힘 시구였습니다. 못하게 했지만 시장이 사업 추진 방법을 민간 공동으로 했잖아요. 성남에 뜰 만들어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50.1%인가 투자하고 그 금융기관들 몇 개하고 화천대유 집어넣었죠. 그래서 70%를 화천대유는 누가 집어넣습니까? 하나은행이 넣었겠죠. 그러면은
이 포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데 화천대유가 왜 들어온지 확인 안 했습니까?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주관사가 하나은행이고 투자사가 금융기관들이고 그 정인. 화천대유는 0.9%고 오늘은 그렇게 SK는 이야기하지만은 6%인데 그 지금은 내부에 국정감사이지만은 분배 규정이 검찰 어떻게 수사를 되는지는 알 통해서 수가 증인이 그 관련 서류에 사인을 했거나 인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위증죄를 지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거 법에 지금 써져 있는 거 자꾸 안 가르쳐 대장동 주셔도 제가 다 알고 LCT 있습니다. 이야기 자꾸 하는데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과 주택개발 사업은 형태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택지개발만 하고 어떤 경우에는 택지개발 플러스 주택개발까지 하는 거예요. 라면을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이게 되면은 무수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직접 수준의 문제예요. 말이 되는 얘기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어느 도단입니다, 증인. 네, 저도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자꾸 국민의힘은 본인이 작년 여름에 한 일을 부인을 하시는데 국민의힘이 5년 전에 한 일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켜서 민간개발하려고 만들었고 LH가 이미 공공개발하는데 부산저축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땅 다 샀고 그게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당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하면서 요것만 쏙 빼놓고 해가지고 그들이 공중분해될 기회를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았고 다시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도시공사도 안 된다, 지방공사도 안 된다, 지방채 발행도 안 된다 이거 다 4년 동안 막아서 결국은 중앙정부 방침이 그래서 그랬겠지만 이건 국힘당의 당론으로 막은 게 명백한 사실인데 그러니 저로서는 이걸 개발을 아예 안 하고 미뤄둘 수는 없고 주민들은 땅 대출해가지고 담보로 돈 계약금 받고 했는데 경매당하게 생겼는데 개발을 제가 안 하면 분명히 어떤 시장이 들어오더라도 그냥 민간 개발 허용해 줄게 99.999%인데 저는 개발을 하되 현실적인 벽, 국민의힘의 극렬한 제지 이걸 뚫고 최대한 공공환수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간의 자원을 동원해서 개발을 하되 70%의 예상 이익을 고정적으로 확보했고 나중에 부동산 올라가는 기미가 보여서 1,100억 추가 부담시켜서 추가 환수해서 5,500억 확보했고 나중에도 한 300억 또 추가 부담시켜서 5,800억 환수했는데 제가 그만둔 후에 2018년 3월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그 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어난 것을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혜국 의원님께서는 부인하고 싶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김혜국 의원께서 소속해 있는 국민의당의 선배들이 국민의당이 이거 공공개발 막고 민간개발로 100% 민간에 주려고 그렇게 심하게 하는 바람에 제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로 1조 원 가까운 개발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놓친 게 정말 천추의 한이고 앞으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100% 환수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왜 그걸 저한테 자꾸 왜 100% 못했냐고 하는 거는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김인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천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준호 의원입니다. 대장동. 네. 자, 지금 국토위 현장 저희가 이제 국감 상황 들어봤고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를 받습니다. 대장동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는 아까 그 송석준 의원이 갖고 나왔던 그 인형, 그 대똥이라고 하던가요, 이름이? 네. 그 양두구육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이재명 지사는요. 이제 그렇게 만든 게 국민의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김희국 의원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김희국 의원의 선배들이 그렇게 한 거다. 이제 나쁜 짓을 한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장면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자, 일단 얘기를 좀 더 이어가다가 저희가 이제 수시로 국감 현장을 또 연결을 해볼게요. 이재명 기사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인사 개입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질문이 있었잖아요. 어떤 답변을 내놨나요? 네,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해서는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여러 차례 질문이 나왔습니다. 먼저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 유 전 기획본부장을 이 성남도시공사 본부장에 임명하라고 인사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서는 10년 전의 일이라 임명 권한도 절차도 기억에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재차 개입을 안 했다는 거냐 했다는 거냐 뭐 기억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이렇게 되묻자 범죄인을 취조하는 것이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오후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답변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지사는 내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또 여야 이제 설전이 오가기도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관련 질문에 다시 한번 또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 인사를 누가 한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다라고 했는데요. 이 본부장 인사는 성남시장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하게 되어 있다. 권한이 그러니까 사장에게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대장동 수사 관련한 얘기는 잠시 후에 상황실에서 짚어볼 건데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이런 주장을 했죠. 네,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지사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약을 먹었다고 한다라면서 작년부터 이혼 문제 등 집안에 문제가 뭐 있었다고 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에게 충성을 다한 인물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한 것이 아니라 배신을 한 것이다. 자신을 이런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저를 괴롭힌 것이다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또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죠. 그 관계도 물어봤죠. 네, 그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 지사는 이 대장동 개발의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만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혀라고 하면서 악수 한 번 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없다. 악수한 분이 한 30만 명 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특히 이 남욱이라는 사람 인터뷰를 보고 알았는데 저분도 악수를 한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접촉하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국감 상황은 저희가 수시로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신혜원 체크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역시 국정감사죠. 네, 이재명 국감 2차전 설계한 자가 죄인, 공익 환수한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이 조성은 전 부위원장과 나눈 전화 통화 녹취가 공개됐죠. 고발장에 담긴 내용부터 전달 과정을 세세하게 지시하는가 하면은 윤석열이란 이름도 들어 있었는데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윤 전 총장과는 관계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은 커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봤습니다.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네, 텔레그램 속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했던 윤석열 전 총장. 출처와 작성자가 확인돼야 한다라고 했죠. 지난해 4월 3일 고발장이 전달되던 당시에 김웅 의원과 조성은 전 부위원장과의 통화 녹취 음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녹취 속 고발장의 출처와 작성자, 바로 저희입니다. 우리가 누구에서 저희가 누구로 관심사가 바뀌었죠. 김웅 의원을 포함한 저희, 과연 누굴까요?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네, 당시는 총선 12일 전입니다. 김웅 후보 시절이죠. 의원실 구성도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고발을 지시 혹은 조언한 정황 들어 있습니다.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지검에 넣어서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네, 다만 이 검찰이 직접 개입했다라는 멘트는 없는데요. 대신에 검찰색을 빼야 한다는 취지의 말들이 나옵니다. 고발장, 요건 관련해가지고 저는 쏙 빠져야 되는데
언론 피해자라고 뭐 그러니까 이 지금 언론 장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는 게 더 낫겠죠. 검찰색을 안 띠고. 심재철 의원님 같은 분은 좋죠. 왜냐하면 그 지팡이 짚고 가서 하시면은 그거는 좀 모양새가 좋은 것 같은데. 네, 통화 녹취는 2개입니다. 4월 3일 오전 10시 11분과 오후 4시 34분에 이뤄진 두 차례의 통화, 총 17분 37초 분량입니다. 좀 긴 통화죠. 1년 반 전이긴 하지만 웬만한 사람은 기억이 날 정도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김웅 의원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녹취록을 보도한 MBC가 앞뒤 맥락을 잘랐다면서 검찰이 고발장을 준 건 아닌 것 같다는 것만은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검찰 측의 제보였는지도 글쎄요, 뭐 저희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은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검에서 건너온 자료면은 제가 왜 대검에 좋은 이야기를 잘 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저도 미루어 짐작한 바로에 의하면 뭐 검찰하고 연결을 시키는 것은 그냥 더불어민주당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문제의 통화 녹취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지도 관심사였죠. 윤석열 캠프에서는 이름이 들어있다고 했던 당시 MBC의 보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고발 사주 의혹 관련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유독 MBC 보도만 윤석열을 딱 이렇게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복원된 녹취 파일을 틀어봤을 때 그 단어가 있는 적은 아직 확인은 안 된 겁니다. 아직 뭐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직접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거나 이런 정황이 나온 건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네, 녹취록에 이 윤석열 이름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쟁점이 될 듯한데요. 네, 그런데 이 녹취 속에 윤석열의 이름 들어 있었습니다. 3번이나 나오는데요. 특히 논란이 된 건 이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다. 이 멘트입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맥락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마치 검찰에서 검찰이 뭐 이런 시비거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차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것은 좋지 않겠다. 뭐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이 했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적극 반박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개입한 정황이 아니라면서 녹취록을 보니까 윤 전 총장이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명백해졌다라고 한 겁니다. 어제 MBC의 PD수첩 편파 보도였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MBC가 짜깁기, 편파 방송으로 이재명 선거 캠페인을 하다니 개탄스럽다. MBC PD 수첩은 여권 진영 사람들과 추종자들만 출연시켜 방송했다. 대선 국면에서 최소한의 균형 보도 원칙조차 무시했다. 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이 뉴스버스에서 처음 보도가 됐을 때 윤 전 총장은 자신 있으면 KBS나 MBC를 통해서 보도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때와는 사뭇 달라진 태도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이를테면 뉴스타파나 뉴스버스가 하고 그리고 나서 막 달라붙을 것이 아니라 자신 있으면은 처음부터 좀 독자도 많고 이런 데다 바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어차피 다 따라올 텐데 KBS, MBC에서 바로 시작하든지. 네, 민주당은 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당장 국민의힘 김웅 의원 그리고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명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통화 녹취에 이 검찰과 국민의힘이 유착해서 선거 개입을 한 정황 분명하다는 겁니다. 통화 녹음에 누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대화가 담겨 있었고 한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치밀한 준비가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4주를 넘은 공동 범죄 모의였습니다. 네, 윤석열 캠프도 공수처가 빨리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요. 김웅 의원을 빨리 부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녹취록을 통해서 윤 전 총장과의 연관성이 없다는 게 드러난 만큼 김 의원과는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신속하게 김웅 의원 불러서 공수처에서 빨리 조사해라. 그러니까 김웅 의원 지금 기억을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특히 이제 본인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면 본인도 일정 정도 기억이 나지 않겠느냐.
네, 하지만 김웅 의원은 이 국감을 이유로요. 26일까지는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인물인 김 의원의 소환이 늦어지면 이 야당의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11월 5일 전까지는 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결과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국회 회기를 이유로 수사를 미룰 수가 없다면서 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요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요구하십시오. 그럼 저희 민주당이 바로 동의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공수처가 미적거리는지 이해를 못하겠고요. 네, 이번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살펴보겠습니다. 키맨으로 불렸던 남욱 변호사,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대신에 남 변호사를 석방했습니다. 구속 시한인 오늘 새벽 5시까지 혐의를 입증할 만큼 충분한 조사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런 엉터리 봐주기 수사는 처음이라면서 검찰이 대놓고 권력자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을 도입하자는 요구 더 거세졌는데요. 대선 주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 강하게 질타한 겁니다. 지금과 같은 검경 수사로는 이 사건의 실체적 접근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적극 수용해 주십시오. 저는 집권하는 적시 대장동 비리 등 그악과의 전쟁을 바로 선포할 것입니다. 네, 남 변호사의 배임과 뇌물 혐의는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혐의와 겹친다는 말씀 어제 드렸었죠. 김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 수사가 한 차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또 한 번 기각될 수도 있는 영장을 청구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석방한 지 14시간 만인 오늘 오후 2시쯤에 다시 검찰로 불렀는데요. 보시면은 이 머리를 단정하게 좀 자른 모습이 눈에 띕니다. 50억 클럽 로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진 않았고요.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사실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소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대로 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네, 검찰은 이 남 변호사보다 1시간쯤 전에는 김만회 씨도 다시 소환을 했는데요. 남욱 씨가 50억이 2명한테 직접 전달됐다고 발언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가서 잘 소명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대장동 패밀리들 입장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죠. 앞서 법원은 유동규 전 부부장의 구속이 적법하다면서 구속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당사자들 간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지가 관심인데요. 또 이 스모킹건인 정영학 녹취록을 들려줄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김만배 씨는 이 녹취록 들려달라고 했지만 검찰이 거절을 했죠. 녹취록에 대한 입장도 다른데 이 한 자리에서 모두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체적인 진실 드러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정영학 씨와 진실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영학 씨가 과거에 이 구사업자 이 구속되는 일에도 적극 그 역할을 했고 이제 녹취록에 있다고 하니까 그분 얘기가 녹취록에 있다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맞을 텐데 그게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뭐 유동규인지 뭐 누군지를 당사자만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유동규, 김만배, 남욱 모든 이 대장동의 핵심 인물들이 지금 이 시각에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진전이 있는지 앞으로도 다정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김웅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진실이 좀 더 드러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선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의 방어 기회를 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웅 녹취록 속 윤석열 3번 등장. 검찰 김만배, 남욱 동시 소환. 네,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인 조성은 전 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 간의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죠. 음성까지 바로 보도가 됐고 정치적 파장도 큰 상황입니다. 여야 입장은 여전히 갈리고 있는데 민주당의 공세가 오늘 아주 뜨거웠죠.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직접 연루된 그런 증거라고 했죠, 유 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 사이에 추악한 뒷거래가 담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특히 녹취록 내용 중에서 채널A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담겨 있는 걸 문제를 삼았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의 말 들어보시죠.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양심 선언하면 키우자라는 말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을 막으면서 이동재가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역을 구해 녹음을 하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고발 사주와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은 지금 보니까 한 몸통이었습니다. 네, 김웅 의원이 언급한 이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양심 선언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이 텔레그램 속 고발장이 전송된 지 한 달여 지난 뒤인 지난해 5월에 채널A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김 의원이 직접 언급하는 부분이 검찰과의 소통이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사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근과 가족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정치 공작을 한 전모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전두환 정권 당시 하나회에 비견될 만한 사건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두환 하나회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공무원 집단 중에 일부 세력이 불법적으로 사법, 언론, 선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문제는 이 가운데 제일 핵심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한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정말 반성을 안 하고 있구나. 민주당의 공세 좀 들어봤는데요. 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오히려 고발사주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 아니냐, 관련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 이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녹취록 속에 윤석열이 등장하는 대목을 들어서 마치 윤 전 총장이 관여된 것처럼 보도한 건 전형적인 왜곡 과장 보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김웅 의원이 윤석열이 시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대검에 직접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을 마치 윤 전 총장의 사주가 있었던 것처럼 말했다는 겁니다. 또 녹취록 속 김 의원의 말에는 검찰이 초안을 썼다, 검찰이 전달하라고 했다는 정확한 멘트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저희라는 표현,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라는 표현도 일반적인 제3자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일 뿐 검찰과 직접 연결짓는 건 무리다, 이런 주장입니다. 오늘 국감장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김웅 의원도 이런 비슷한 취지로 말했는데요. 검찰로부터 받았다는 직접적인 멘트가 없었다면서 손준성 보냄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김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제보들을 바로바로 전달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었죠. 그런데 고발장 전달 전후에 17분 37초나 통화를 했지만 여전히 검찰에서 자료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겁니다. 다만 이 녹취록의 출처가 어디냐, 공수처가 가지고 있던 게 나간 거 아니냐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대장동 의혹 수사 관련 좀 짚어볼게요. 속보가 좀 많이 있으니까요. 남욱 변호사는 일단 석방했다가 14시간 만에 다시 지금 검찰이 부른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남욱 변호사, 또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검찰이 이제 4명을 한꺼번에 불렀다는 걸로 봐서 아마 대질신문이나 이런 것도 좀 아마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남욱 변호사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돈이 오간 정황도 보도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업체 직원의 개인 계좌를 통해서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 A씨가 운영하는 분양 대행업체에 4에서 5억을 보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이 A씨와 이 해당 분양 대행업체는 박 전 특검에 대한 로비 혹은 뇌물의 통로로 지목이 되고 있죠. 앞서 김만배 씨도 이 A씨에게 100억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남 변호사는 이 대학 후배이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인 정민용 변호사에게도 35억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35억이 정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설립한 이 유원홀딩스로 흘러간 정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도 어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시죠. 경찰에 자필서 내셨나요? 성실히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최대검 유동규 씨에게 넘기기로 하신 거 맞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다 진술하고 나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 여부를 다시 심사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죠. 네, 이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 중에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이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복구했다고 했는데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 밖으로 던졌던 바로 그 휴대폰입니다. 당시에 심하게 파손이 됐지만 수리를 완료했고 작동 가능한 상태로 만든 뒤에 직접 비밀번호를 제공받아서 오늘 오전에 잠금 해제를 했다고 하고요.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도 나섰다고 합니다. 네. 새 휴대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가 담긴지는 모르겠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었으니까 거기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저희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웅 녹취록 속 윤석열 3번 등장, 검찰 김만배 남욱 동시 소환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네, 이슈는 다르지만 이번에도 윤석열 전 총장 이름이 좀 나오네요. 윤석열 전 총장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해서 정치는 잘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해당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 경쟁 주자들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비판했죠. 당내에서도 호남 구애 전략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도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관련 소식 줌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충수. 바둑에서 자기의 수를 줄이는 도를 의미하는데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수를 노는 우를 일컫습니다. 다정의 한자 담당은 조멘토이긴 하지만요. 저도 소시적에 사자성어 좀 읊었습니다. 다른 말로 자승자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 한 분이 지금 정확히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요.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바로 보실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맡긴 거예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어제 부산 해운대가 앞 당원협의회 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 제 컨셉은 한자 선생님인데요. 만기 칠남이라고 하죠. 자, 리더가 굵직한 현안부터 조직 내 온갖 잡무까지 일일이 신경을 쓰면 아래 부하 직원들은 어떨까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네, 당연히 출근길이 지옥 같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 복국장 만기 칠남하지 않고 운영진들에게 적절히 재량권을 부여하는 리더의 표본이죠.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재량권을 준다. 윤 전 총장이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 전두환 씨를 예로 드는 바람에 갑분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했던 사람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국회일은 그거 잘 아는 니들이 해라. 웬만한 거 다 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슨 뭐 삼저 현상 이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잘 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바둑돌은 내려놨고 손은 떠났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대국의 무르기란 있을 수 없겠죠. 경쟁 주자들은 일제히 윤 전 총장을 향해 맹공을 시작했는데요. 그간 윤 전 총장과 애매한 딴부 동맹을 맺고 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 곧바로 손절을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큰 실언이고 역사의식의 천박함을 나타내는 망언이다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삼층 교육대 보내고 기업인들 전부 저 재산 뺏어가지고 하고 언론 통제법 만들고 학생들 물고문하고 그거 잘한 겁니까? 빨리 사과하고 사과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 그거 정 안 되면 정말 후보를 계속 가야 될지 문제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 사퇴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경악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말 도를 넘는 막가파식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5.18의 아픔 앞에서 인간으로서 공감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표계산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생각이 없는 건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이런 올상식한 후보, 이런 저렴한 역사 인식, 이런 후보가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게 정말 부끄럽습니다. 윤석열 장학 퀴즈 담당자죠. 홍준표 의원 참교육을 실천할 사안이 하나 더 늘어서 내심 흐뭇한 모양입니다. 그래, 1대1 토론할 때 그냥 안 둘 거야. 아무 말 대잔치라고 포문을 연 홍 의원. 이런 사람과 국사를 논한다는 게 부끄럽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더해 당에도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번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마 윤석열 진영에서 고문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그 광주 5.18 가서 무릎까지도 꿇고 눈물까지도 흘리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다시 거기로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당도 입장이 아주 난감하게 되어버렸죠. 저는 생각이 좀 있는 분이지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홍 의원 말대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윤 전 총장이 자살골을 넣었다고 낙담하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그간 호남 껴안기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호남과 중도층 등 캐스팅 보터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력이었죠. 먼저 물꼬를 튼 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바로요. 1년 전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서 그동안에 소위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제대로 표현을 못했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이 사죄를 갖다가 하는 계기를 갖다가 삼았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호남과의 동행을 표방하면서 중도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인 점은 공적으로 꼽히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호남 9회를 계승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대표 취임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호남권 신규 가입 당원은 1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지난 5개월 저희의 꾸준한 노력에 조금씩 이 광주와 호남 주민들께서 화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윤 전 총장의 발언이 당의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간 대장동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 이런 기회를 그냥 날릴 수야 없을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자충수를 전세 역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인 듯한데요. 이 어디 감히 전두환 정권의 폭정의 가장 큰 피해자인 호남인들을 들먹이며 전두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 빼면 정치를 잘했다라 말하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모든 이의 귀가 썩을 것 같은 최악의 말이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국민의힘의 아픈 부분을 정확히 건드렸는데요. 그간 호남구에는 그저 연기일 뿐이었다며 이준석 대표의 입장을 요구한 겁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5.18 매혹을 찾아 무릎 꿇고 사과한 일도 정략이고 술수였으며 광주에서 흘린 눈물조차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의 이 발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님 분명히 한마디 해야 될 시간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 측도 수습에 나섰습니다. 다만 윤 전 총장 본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이런 해명을 내놨는데요. 글쎄 뭐 내가 얘기만 하면 앞에 뛰고 뒤에 뛰어갖고 막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한 거 잘 보세요. 전문을 보면은 무슨 말인지 다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일부 발언만 취사 선택해서 보지 말고 전체 맥락을 봐달라는 주문입니다. 이른바 악마의 편집에 당했다라고 생각한 모양이군요. 일부러 엽기적인 표정만 골라서 순간 포착한 이런 샷들처럼 말이죠. 자, 오늘도 발언의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며 해명했는데요. 정치인들의 속마음을 노래로 들려주는 불멸의 코너죠. 박마커의 온 더 레코드. 윤 전 총장의 속마음 한번 들어볼까요?
윤 전 총장이 준비했다는 500가지 멋진 말은 과연 뭘까요? 그저 악마의 편집이라고 치부하기엔 그간 많은 설화에 시달려왔죠. 1일 1망원이란 비판이 일 정도였습니다.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 일해야 된다.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뭐 손발로 이런 노동으로 하는 그렇게 해갖고는 되는 건 하나도 없어. 그거는 이제 인도도 안 해. 저 아프리카나 이제 하는 것이고.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 후보는 몰라도 윤석열 캠프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인지한 모양입니다. 먼저 유감의 뜻을 표했는데요. 후보가 조금 부적절한 이게 어떤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는 일단 조금 명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예. 윤 전 총장의 언어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극단적인 대비를 간혹가다 사용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식품 문제라든지 뭐 120시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생겼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도 일단 후보의 언어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꾸 이제 이렇게 말을 들여서 조금 고치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죠. 머리는 빌리면 된다. 결국 윤 전 총장이 전두환 예시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일 겁니다. 아쉬운 건 머리는 빌려도 언어 습관은 빌릴 수 없다는 점일 텐데요. 윤 전 총장이 이번 위기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전두환 실언에 코너 멀린 윤석열, 경쟁 주자들 일제히 비판.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본인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정치적 논란이 이제 워낙 이제 크게 이제 불거진 상황이고요. 본인이 이제 어제 오늘 연이어서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사과보다는 이제 뭔가 좀 오해가 있었다, 맥락을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준석 대표는 오늘 그 뭐 약간 좀 이제 강경한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언어로서는 미숙했다, 이런 점을 인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더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의 실책을 인정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적인 언어로 미숙했다는 것은 제 생각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더 일이 좀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하게 좀 어떤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던 뒤로 그 호남 지역이나 이런 곳에 대한 우리 취약 지역에 대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제가 대표가 된 뒤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의 대선 주자들도 다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대선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일을 놓고서는 당 입장은 김종인 체제 이후 다른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후보 개인들의 사견에 따라 당의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 당 대표로서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걸 천명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본경선 후보들이 오늘 대구에 모였잖아요. 윤 전 총장도 대구에서 전두환 관련 발언 이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는데 본인은 여전히 사과할 사안은 아니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아침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거의 같은 입장입니다. 그 대구 경북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가 호남인들 화나게 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분명히 5.18 문제는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본 것이라면서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재임 시절 김재익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가리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라고 말한 그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위임의 정치를 하는 게 국민을 편하게 모시는 방법이라고 한 거지, 전두환 씨를 찬양한다든가 5.18에 대해 일반적 시각과 다른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과도한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윤석열 캠프로부터요, 임명장 수여식 알림 문자를 받았다는데
이게 뭐 일종의 해프닝일 수 있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바로 사과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원 전 지사는 오늘 대구 언론 간담회에서 윤석열 캠프로부터 임명장 수여식 알림 문자를 받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원 전 지사는 요새 문자 메시지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사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좀 황당해서 반응을 보였더니 아주 정중한 설명과 함께 사과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에 앞서 원 전 지사가 휴대전화 메시지 형태로 받은 윤석열 캠프 임명장 캡처 사진을 또 SNS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메시지를 보면 원희룡님께 발행된 윤석열 국민캠프 임명장이 도착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데요. 자, 원 전 지사는 어리둥절하다는 이모티콘과 함께 도대체 이게 뭔가요? 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이후에 원 전 지사는 윤석열 캠프 책임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그 뒤에 게시물을 내렸다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면 범죄자끼리 맞붙는 대선이 된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도덕성 공격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겠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면 민주당의 공세와 수사기관의 벽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홍 의원은 윤 전 총장과 이재명 후보가 맞붙는다면 범죄 혐의자끼리 맞붙는 오징어 게임 대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둘이가 같이 대선을 가게 되면 이게 범죄 혐의자끼리 붙는 대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탓할 수도 없어요. 피장파장이니까. 민주당이 지금 피장파장 대선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오징어 게임 같은 대선이 돼서는 안 된다. 홍 의원은 국감장에서 이재명 후보가는 태도 받지 않냐면서 나중에 TV 토론에서도 똑같은 그런 태도를 보일 건데 윤 후보로 잡을 수 있겠냐 반문했습니다. 이어 싸움을 해도 내가 잘하고 머리도 이재명 후보보다 내가 좋고 정책도 내가 좋다면서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소식 좀 알아볼게요. 이제 대선 주자가 확정이 됐고 이재명 지사 얘기는 저희가 앞에서 많이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를 마치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국정감사잖아요. 경기지사직을 사퇴할 걸로 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은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중에 사퇴를 한다는 얘기예요. 송 대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 후보가 가능하면 빨리 사퇴를 해야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퇴를 하시고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님과 잘 후보님이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혹시 지금 그 대표님께서 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을 주선을 한다는 좀 움직임이 있습니까? 뭐 만나시면 되는 거죠. 그래요? 뭐 남북 대화도 아닌데 지금은 좀 우리 총리님 좀 쉬시게 하는 게 도리 같아요. 막 이렇게 보채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래요? 한 며칠 사모님하고 좀 쉬신다고 하니까요. 그럼 언제 뭐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이번 국감 끝나고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고 나면 바로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 대표는 이 후보가 경선이 끝난 뒤 컨벤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당내 분란이 있다 보니까 서서히 나중에 통합이 되면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송 대표는 지난 18일에 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에 대응하기 위한 당 차원의 대책반을 만들겠다 예고를 했습니다. 김 의원의 가짜 돈다발 해프닝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가 창피를 당했는데 김 의원 같은 사람은 제명을 시켜야 한다면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기획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정권 교체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일반적인 얘기라고 했는데요. 그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과 장점을 계승해 나가되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네. 자, 국감 현장을 저희가 수시로 연결하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현재 국토의 국감 상황은 어떤지 다시 한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럼 혹시 앞으로 대통령 되시면 대장동 사업을 이날에 저녁에 전파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기도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LH든
토지개발청, 국토개발청을 통해서 완벽하게 공공개발을 하면 되죠. 이렇게 공공개발은 대장동 할 사업이 필요가 없는 아니지 거죠.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권한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바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대장동 사업에 대한 국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국정감사 그 지사님 발언이 무척 아쉽습니다. 지금 대장동 사업이 불평등과 불공정의 상징이 돼서 국민들이 지금 끌어오르기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오늘 시간 할애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 오늘 종합해 보면 공익 환수 일부 한 건 내공이고 잘못한 건 다 남 탓이고 곤란한 건 기억이 안 난다. 요약하면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공남불 아니냐 이거.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그 책임이 이 대장동 천문학적인 민간특혜 사업의 책임이 다 이 지사님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각각의 책임의 몫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은 인허가권과 인사권 등 권한을 부여해서 이 대장동 사업을 총괄하도록 한 행정 책임자가 바로 이재명 전 시장이셨기 때문에 행정 책임자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공익 환수는 설계했지만 민간 이익 배분은 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그런 규제 완화가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 세력은 투기 원조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런 국민의힘 제도 안에서 안조하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권한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를 해제한 것이지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허용한 거지 수의계약을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한을 가진 지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또 민간이익이 극대화된 거는 18년도 집값 폭등이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원인으로 돌렸어요. 뭐 그 책임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설계 당시에 공공의 이익을 최소화한 이런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사님의 측근이고 성남시 고위공무원인 유동규 씨가 투기 세력과 한몸이 된 인사참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배신당했다. 이 한마디를 일축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청문회를 보고서 과연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갖게 됐다. 네.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는 청문회가 아니고 경기도 국감입니다. 청문회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니란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리 심상정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중립적으로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지적을 기본으로 하고 그 안에서 더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충분히 수긍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이재명 지사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 지적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뭐 정치인이니까 모든 것을 책임을 지긴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다른데 그러니까 수없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공공개발은 불가능한 상황 제도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 개발을 허용할 거냐 아니면 그나마 민간 공동을 통해서 개발이 일부라도 확보할 거냐를 저는 선택해야 했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편하게 그냥 민간 개발 허가해주고 아무 문제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지나갔겠지만 저는 공연히 아까 후회하냐고 물어보셨지만 이렇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회수해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려고 고생했지만 지금은 저한테 비난만 쏟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될 걸 당시 예상했어요. 분명히 수사가 벌어질 거고 분명히 왜 반밖에 또는 30%밖에 회수 못했냐는 비난이 쏟아질 거다.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이렇게 눈과 귀 5천만 개 입으로 소통하고 듣고 보면서 본질을 봐주실 거다. 곁까지가 아니라 그래도 그 속에서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 불만스럽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비난하지만 그래도 다른 경우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이 기조를 그대로 최대한 유지하고 만약에 제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이렇게 그 중간적 형태로 어중간하게 타협 안 하고 완벽하게 개발 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하고 그래서 저를
따르는 또는 저의 정책을 배워서 조금이라도 민간의 그 공공의 이익을 최대로 확보하려고 하는 단체장들이 다시는 저처럼 이렇게 나름의 노력을 하고도 비난받으면서 이렇게 수사받고 이런 상황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주택건설 사업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벌떼 입찰 시범 조사가 어느 지자체보다 경기도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파주, 화성, 이천 등 3개 사업지구에서 대방건설 계열사 등 총 9곳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거 아시죠? 저희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특히 경기도의 적극적인 현장 조사로 해당 건설사들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의원실에서도 택배 전매로 페이퍼 컴퍼니 실적을 급조하고 곧바로 네, 자 경기도 국감 상황, 국토위 국감 상황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방송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음에 그 추가로 나오는 얘기는요,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에서 정리하고요. 또 이어지는 썰전 라이브가 있으니까 그쪽 팀에 또 책임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이제 SLBM이라고 발표가 됐잖아요. 이제 그 소식도 저희가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다루진 못했는데 북한이 직접 SLBM 시험 발사였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회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도 이제 속보가 많을 테니까요. 저희가 정치부회에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국감 좀 더 봐요. 네. 유 실장 말고 신체커가 좀 못해요. 네.